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17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2부도 류재경 PD와 함께 하도록.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카메라가 좀 많이 편해지셨나 봐요. 아닙니다. 뭐 한 번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뭐 그 시간이 조금 저에게는 좀 회복의 시간이 된 것 같고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Thursday Night Football을 제가 15경기 바로 이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이 딱 4주가 남게 됐어요. 뭐 한 4분의 3 정도 왔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 오로바울 NFL을 저희 3명이 뭉쳐서 뭐 시즌 프리뷰부터 한 게 사실 좀 엊그제 같은데 네. 좀 식상한 말이지만 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4분의 3이나 정규 시즌이 왔다는 게 좀 믿기지 않고 뭐 좀 아쉽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이게 좀 서운해요. 네, 뭐 저희가 항상 뭐 선수나 감독 이야기를 할 때 나포롱이라는 얘기를 네. 약간 이 오로버 네플의 유행어처럼 많이 써드렸는데 팬들에게도 좀 나포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이 진짜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얼마 남지 않았다는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또 그만큼 이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재밌는 이제 플레이오프 그리고 슈퍼볼이 또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분명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14주차 경기들은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이제 마이커즈 마이클리츠라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언더아머 이런 이제 유명 브랜드들과 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직접 디자인한 신발을 신고 나와요. 선수들이랑 이제 NFL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런 행사를 마련을 했고요. 올해가 이제 3년째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이 아동복지기관, 특히나 이제 성매매 방지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이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12월 3일에 이제 선수들이 특별 제작한 클리츠를 이제 자기들이 직접 이제 디자인에 참여를 해서 뭐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어떤 문구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이제 병원이라든지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이제 락커룸 경기장에서 이제 신발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마다 각각 다 다른 신발을 신고 나오고요.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좋아하는 선수의 이제 SNS에 들어가면 그 SNS에 이제 특별히 제작된 클리츠와 함께 이 그 클리츠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그 의미들을 공개를 한 글들이 이제 그 SNS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4주차 경기들의 선수들이 이 신발을 신고 직접 뛰기 때문에 이 플레이도 이제 눈여겨 보시면서 그렇죠. 신발도 좀 클로즈업 될 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역시 이제 NFL 선수들이 뭐 스포츠를 하고 보면 그들의 이제 직업이긴 하지만 또 그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또 사회공헌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계 중에서도 늘 그런 병원이나 뭐 군인들 그런 지역사회 봉사하는 모습들이 또 중간중간에 나오는 장면들 항상 인상적으로 저는 보는데 뭐 이번 주도 또 그런 뜻깊은 행사가 있으니까 또 본인이 좋아하시는 선수나 팀의 그런 신발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신발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몇 주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오델 베컴 신발에 대해서 한번 좀 뭐 질타를 했다고 해야 되나 뭐 한번 일침을 놓은 적이 있었죠. 지금 사실 클리블랜드 팀 분위기가 안 좋은데 뭐 혼자 뭐 조커 신발을 신고 나오고 사실 베컴이 경기력도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경기력도 안 좋으면서 뭐 시계, 뭐 신발 이런 데만 지금 좀 치중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희가 좀 일침을 한번 놓은 바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오델 베컴이 또 어떤 신발을 신고 나올지도 또 한번 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사실 굉장히 부러운 게 우리나라 리그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구단과 팬들이 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프로스포츠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건 사실 팬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또 NFL이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이기 때문에 또 이런 뭐 마케팅이라거나 이런 또 사회공헌 활동도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선두주자인데 좀 아쉬워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미식축구가 워낙 보급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뭐 기사로도 많이 이런 게 좀 소개가 돼서 우리나라 구단들도 좀 참고를 할 텐데 NFL은 사실 뭐 그런 뭐 기사가 나거나 이게 이슈화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뭐 저희 방송이 좀 아주 먼 길이지만 좀 이런 좀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좀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을 제외한 15경기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팬서스는 현재 5승 7패를 기록하고 있고 펠컨스는 이제 3승 9패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 이미 탈락된 상태예요.
네, 뭐 사실 이제 두 팀의 성적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경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경기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하나 생기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팬서스의 감독이었던 론 리베라 감독이 이제 해임이 됐습니다. 지난 이제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 이제 새로운 구단주 데이비 테퍼가 부임한 이후에 성적이 나지 않은 부분이 가장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론 리베라 감독이 그 새로운 구단주의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랫동안 기다려줄 어떤 여유나 그런 동기부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세컨더리 코치인 페리 퍼웰을 임시 감독으로 내세우게 됐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원래 이제 데이비 테퍼가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네. 주주 중 하나였어요. 5%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를 구입하는 대신에 이 주식을 팔게 됐는데 그렇죠. 뭐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조금 뭐 여러 그게 말이 안 가지 문제가 되니까요.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데이비 테퍼가 주식을 갖고 있었던 기간 제가 좀 보니까 2009년부터 이 18시즌 이 시작 전에 이 주식을 팔 때까지 그러니까 총 9년 정도를 이제 그렇죠. 주식을 갖고 있었던 네. 거죠. 네. 그 기간 동안의 스틸러스 성적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음. 9년부터 17년까지 9시즌 동안 스틸러스가 단 한 번도 5할 승률 밑으로 성적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뭐 톰린 감독과 이제 벤 로스버거를 위시한 킬러비 군단이 그렇죠. 이제 피츠버그를 쭉 지탱해 왔기 때문에 뭐 약간 뭐 부침이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계속 꾸준한 강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피츠버그였습니다. 네. 가장 이 성적이 떨어졌던 때가 5할 승률을 기록했던 때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지구 우승 4번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 6번 그리고 슈퍼볼 진출도 한 번을 이뤄냈어요. 물론 이제 올라가서는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패배를 하고 말았지만 단 한 번도 이 루징 시즌을 기록한 적이 없었던 스틸러스였기 때문에 데이비 테퍼가 이 스틸러스의 성공 사례들을 경험하고 나서 새롭게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로 왔을 때 이 2년 동안의 루징 시즌을 견딜 어떤 인내심이 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실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중간에 경질을 했던 거는 좀 이런 그런 김민주 아나운서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배경이 좀 작용을 분명히 했던 것 같고 네. 뭐 사실 지금 세컨더리 코치가 임시로 감독이 되기는 했지만 아마 뭐 정식 감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캐롤라이나는 뭐 남은 4경기 성적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령탑을 찾는 과정도 또 분명히 뭐 중요한 과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하나 더 얹어서 이진만 해설위원이 이제 저 팟빵 댓글에도 올려줬는데 캠 뉴튼 선수가 아마 내년에 팬서스에서 모습을 더 이상 보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사실 이번 시즌 2주차까지였나요? 그때가 이제 캠 뉴튼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필드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고 네. 뭐 최근에는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캠 뉴튼 선수의 이제 근황을 그렇죠. 접할 수 있는데 사실 그 팬서스라는 그 마스코트와 굉장히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뭐 빠르고 강하고 그렇죠. 터프하고 그런 게 또 유니폼에 잘 어울렸던 뭐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전체 그렇죠. 1번 드래프트 픽을 받고 이제 왔었던 선수였는데 이렇게 좀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팀을 떠나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되고 또 팬서스 팬들이 좀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성적이 안 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마음의 상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시즌 워낙 이제 역대급 DTD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참 전반기만 봤을 땐 우리 플레이오프 가겠네였는데 갑자기 후반기에 8연패였나요? 8연패를 하면서 이제 성적이 와장창 무너졌고 결국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하고 말았는데 올 시즌 역시 뭐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카일 앨런이 뭐 중간에 들어서 4연승 정도를 했지만 뭐 팀 전체적으로는 다시 또 그 이후로 꼬꾸라졌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캐롤라이나는 이제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 첫 번째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완전히 팀 분위기를 좀 수습해서 다시 좀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뭔가 또 선장을 잃고 나서 또 완전 좌초하느냐 뭐 이런 갈림길에 있는 좀 첫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양 팀 간의 전적을 좀 살펴보면 상대 전적이 31승 18패 펠컨스가 상당히 우위를 갖고 있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애틀랜타가 캐롤라이나에게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이번 경기도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좀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뭐 이번 경기 좀 승리를 좀 해야 되는데 또 뭐 상대 전적도 있고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틀랜타가 지금 최근 이전 두 경기와 이번 캐롤라이나 경기까지 3연전 이제 홈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네. 모두 지구 라이벌과의 경기란 음. 말이에요. 템파베이와의 홈 경기, 세인처의 홈 경기, 그리고 애틀랜타의 홈 경기. 이 지구 라이벌과의 홈 경기는 또 팬들에게는 또 가장 중요한 경기잖아요. 그렇죠. 꼭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이미 지금 두 경기를 다 졌단 말이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진다. 이거는 뭐 애틀랜타 팬들 뭐 지금 3승 10패 이걸 떠나서 네. 또 하나 좀 열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뭐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꼭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경기고 네. 뭐 구영애 선수도 그 과정에서 좀 승리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주신 부분 이제 펠컨스가 승리를 꼭 거둬야 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펠컨스가 일단은 현재 스탯상으로는 뭐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 4경기 맞대결에서 모두 펠컨스가 승리를 거뒀고 올 시즌 11주차 맞대결에서도 펠컨스가 승리를 거뒀었어요. 그렇죠. 원정 경기에서 또 대승을 거뒀었죠. 네, 29대 3으로 승리를 했었고 현재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펠컨스가 최근에 이 지구 라이벌들을 상대로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경기력조차도 이제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팬서스로서는 사실 펠컨스를 꺾을 수 있는 이 참 좋은 시점에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선수들도 감독이 교체되고 분명히 또 정신무장을 다시 했을 것 같고 네. 뭐 근데 애틀랜타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맨 라이언 선수가 좀 명예 회복을 해야 돼요. 저희가 앞서 일부 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그 스티프암 그 추수감사절 경기 이제 전국적인 망신을 한번 당했기 때문에 뭐 홈팬들 앞에서 좀 명예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맨 라이언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엠스프레스 처음 중계를 했을 때 정말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 시즌이 아마 정규리그 MVP였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볼에서도 사실상 그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에 A의 한 4분의 3 정도는 썼던 그런 맨 라이언이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사실 그 시즌이 어떻게 보면 이 그 전 시즌의 성적을 놓고 봤을 때도 그리고 이제 그 시즌 이후에 이 펠컨스의 모습 그리고 이제 멜라이언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그 시즌이 플루크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이제 나이가 또 적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지난 시즌에는 워낙 또 부상 팀 전체적으로 부상이 너무 많았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뭐 올해 이제 그런 변수들을 좀 감안한다면 올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뭐 사실 12경기 치르는 과정에서는 조금 리바운딩 하지 못한 것이 이번 시즌 좀 총평을 해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맨라이언이 너무 잘하면 구영애 선수가 킥을 할 기회가 반에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 터치다운 많이 하면 엑스트라 포인트나 차지 필드골 기회가 거의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애매하게 잘해야죠. 너무 못하면 또 펀트를 해버리기 때문에 일단 필드골 레인지까지는 들어가는 그렇죠. 그때까지는 잘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레드존에서 좀 못해야 구영애 선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 그 끝내기 필드골이 2경기나 나왔었어요. 뭐 저희가 1부에서 언급했었던 퍼커신과 그다음에 덴버의 맥마나스 선수였나요? 그 선수도 끝내기 필드골을 기록했었는데 사실 구영애 선수가 그런 이제 클러치 상황 관련해서 좀 2년 전에 아픔이 있었잖아요. 이제 좀 남은 4경기에서 좀 그런 한번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고 좀 그런 뭔가 끝내기 필드골 한번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에서 네. 한 30야드 정도면 좋겠습니다. 네, 구영애 선수를 응원하면서 이제 팬서스와 펠컨스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콜츠는 6승 6패, 벅스는 5승 7패를 기록하면서 이 경기를 놓치게 되면 사실상 이제 플레이오프랑은 거리가 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인디애나폴리스는 지난주 이제 테네시와의 중요한 지구 라이벌전에 졌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한 발 물러서게 됐어요. 이미 사실 물러섰지만 뭐 그 패배 아픔은 빨리 잊고 이제 남은 상황에서 빨리 이제 다 이기는 것만 생각을 해야겠죠. 사실 템파베이는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플레이오프 진출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미 5승 7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지구 라이벌 세인츠가 이미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뭐 남은 자리가 와일드 카드밖에 없는데 뭐 지금 10승 2패가 5번 시드 그리고 8승 4패가 6번 시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템파베이는 이제 남은 시즌 윈스턴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그렇겠죠. 의미가 있는 경기들일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 건 인디애나폴리스에게 이제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나티에리 선수 얘기를 좀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시즌 내내 속을 많이 썩였었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비나티에리 선수가 약간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1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맥러린 선수인가요? 이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번 시즌에 이미 차저스와 나이너스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뛴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이름을 좀 들어봤다 했는데 아마 이번 시즌 NFL에서 벌어졌던 경기들 중에 아마 팬들이 최고의 경기 중에 하나로 뽑을 만한 경기가 10주차 이제 그 시애틀과 나이너스의 경기였잖아요. 네. 정말 치열했던 막판 연장까지 가는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 이 선수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4쿼터 종료 직전에 47야드 동점 필드골을 성공시키면서 이 연장 경기를 갔죠. 연장으로 끌고 갔었던 맥러린이었고 이때까지는 완전 영웅이었죠. 근데 이제 연장에 가서 또 한 번 47야드 이때 이제 끝내기 필드골을 성공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빗나갔어요. 사실 택도 없이 빗나가면서 이게 결국 러셀 윌슨의 이제 역전 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밑바탕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연으로 이제 만족을 하고 말았는데 이 선수가 어쨌든 인디애나폴리스에 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선수가 뛰게 될지 비나테리가 뛰게 될지 아직 발표는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를 혹시 보시는 팬분들은 어떤 선수가 나와서 킥을 하게 되는지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비나티에리가 보여줬던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올 시즌 한정에서 그렇죠. 올 시즌 한정에서 보여줬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 맥클러린이 선발로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저도 이제 이기고 싶다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비나테리가 지금 100% 컨디션이어도 지금 잘 못하는 네. 마당에 부상까지 있다면 사실 굳이. 그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좀 더 핵심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저희가 이제 1부 리뷰 때 이제 말론 맥, T.Y. 힐튼 그리고 에릭 이브론까지 못 나오면서 좀 고생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훈련 리포트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말론 맥은 정상 참가를 하면서 아마 복귀를 할 것 같다고 네. 하고 T.Y. 힐튼은 좀 어려울 것 그렇죠. 같아요. 좀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 러싱에서만 조금 무기가 추가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인디애나폴리스가 얼마나 좀 도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에릭 이브론도 이제 시즌 아웃이 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타겟이 사라진다는 것이 상당히 좀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통산 양 팀이 13번의 맞대결을 펼쳤는데 콜츠가 이제 8승 5패로 앞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4경기에서도 콜츠가 3경기 승리를 거뒀는데, 하지만 이 가장 최근의 경기가 15년이고 이제 프랭크 라이크 감독 그리고 자코비 브리셋 체제에서는 처음 맞대결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전의 스탯들은 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양 팀의 득실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양 팀의 득실점이 모두 비슷해요. 콜츠는 21.8득점에 21.4 실점. 네. 그러니까 이제 득실점이 0.4점 차이가 나고요. 그렇죠. 벅스는 득점이 28.3. 그러니까 터치다운 하나 정도를 더 기록을 했는데 실점도 터치다운 하나 정도를 더 했어요. 28.8. 그러니까 득실점이 0.5 차이. 네. 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 0.4, 0.5. 그러니까 득점을 하는 만큼 실점도 한다라는 얘기인데 최근 이 제이미스 윈스턴이 이제 홈에서 펼친 경기들에서 이 5경기 중 4경기가 300야드 이상이더라고요. 윈스턴의 개인 기록은 좋네요. 근데 사실 네. 저는 그 부분은 찾질 못했고 저는 이제 팀 전체 성적을 찾아왔는데 네. 이번 시즌 홈에서 열린 5경기에서 1승 4패예요. 사실 저는 이제 홈 경기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잘해보자 팬들을 위해서 네. 그렇게 얘기를 써왔는데 또 윈스턴은 또 개인적으로 잘했다는 거는 또 물론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300 플러스 야드라는 것이 이제 수치가 좋기는 하지만 이게 또 가려진 부분이 있는 것이 이 선수가 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인터셉션 여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턴오버 개수가 늘 중요한 윈스턴이죠. 이제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이 이제 부임을 한 이후에 이 점점 더 기량이 발전을 하고 있는 이 제이미스 윈스턴인데 참
몇 개의 턴오버를 기록하느냐가 사실 이 경기에서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콜츠가 어쨌든 뭐 세기든 뭐 인터셉션이든 턴오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니까. 그렇죠. 또 수비가 강력한 팀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반대로 보면 콜츠 공격 때 뭐 템파베이 수비로 보면 뭐 지금 템파베이에는 샤킬 베레 선수가 있어요. 그렇지. 이 선수가 지금 14.5개로 NFL 리그 전체 색 1위를 달리고 맞아요. 있는데 또 콜츠의 오라인은 또 가장 강력한 오라인 중에 또 하나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퀸튼 넬슨을 위시해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베렛과 요 콜츠 오라인이 펼치는 어떤 그 싸움도 이 경기를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콜츠와 벅스에 대한 이제 경기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입니다. 둘 다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기에 대해서 크게 다루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굳이 의미를 따져보자면 아담 게이스 더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담 게이스 감독 이제 마이애미에서 뉴욕 제츠 감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굳이 또 좀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자 그러면 마이애미가 이번 시즌 이제 전패를 목표로 달려왔던 팀인데 네. 요 마이애미 전패 목표를 좌절시킨 팀이 또 뉴욕 제츠였어요. 그렇죠. 네. 뭐 이때 이제 피츠패트릭이 288야드에 3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 또 지난주 경기에서도 뭐 다본테 파커 그다음에 뭐 스페셜 팀에 또 멋진 활약들이 있었고 사실 마이애미가 또 기세를 탔단 말이죠. 네. 뭐 구단주는 원하지 않는 그런 상승세이긴 하지만 네. 엇박자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구단주와 지금 선수단 사이에 뭔가 엇박자가 나고 하는데 뭐 요 선수들이 또 이 기세를 얼마 또 이어갈지 봐야 될 것 같고 제츠는 사실 지난주에 전패팀이었던 벵갈스에게 승리를 내주면서 네. 사실 벌써 두 번째예요. 이렇게 전패팀에게 첫 승을 헌납하지 두 팀에게나 그렇게 헌납하게 된 제츠인데 뭐 여기서 얼마나 좀 회복을 하고 다시 좀 승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의미를 더해보자면 마이애미가 여기서 제츠를 또 이기면 제츠가 이제 마이애미보다 성적이 더 안 좋게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즌 드래프트 순위가 더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츠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실리적으로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제츠는 이제 사실 워낙 좀 오랫동안 약팀의 이미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뭐 제가 제츠 팬이라 그러면 그냥 승리가 일단은 고플 것 같아요. 뭐 당장 뭐 드래프트 픽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츠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돌핀스와 제츠의 얘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정리한 이유가 있어요. 다음 경기가 굉장히 재밌는 경기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로 네. 저희가 프리뷰를 바로 이어갔습니다. 나이너스와 이제 세인츠가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10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양 팀이 나란히 이제 맞붙게 됐습니다. 아마 2주차 경기 중에 가장 기대되는 맞대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13주 차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볼티모어의 경기가 좀 가장 이목을 끌었다면 이번 주는 역시 샌프란시스코와 뉴올리언스의 경기라고 봐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뭐 슈퍼볼 같은 그런 집중력과 피로감이 상당한 경기를 2주 연속 해야 되고 그거 모두 원정 경기라는 그렇죠. 점에서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는 이제 안 좋은 비가 오는 안 좋은 그런 날씨와 싸웠다면 이번 주는 이제 슈퍼돔은 또 소음이 또 크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번에는 또 어떤 소음과의 싸움까지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에 나 있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10승 2패 팀이 현재 NFC에 세 팀이 있는데요. 세인츠, 시옥스, 나이너스 이렇게 세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의 결과가 이제 NFC 서부지구 그리고 NFC 전체 이 시드 싸움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기가 됐어요. 그렇죠. 뭐 사실 이 두 팀의 경기를 보면서 웃는 거는 아마 시애틀일 것 같아요. 예, 어쨌든 한 팀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시애틀은 자기들만 잘한다면 이 두 팀을 넘어서 어쨌든 성적상으로 탑 2로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시애틀 가장 웃을 만한 그런 매치인 것 같고 네. 시애틀가 같은 10승 2패지만 왜 세인츠가 위인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세인츠와 시애틀의 맞대결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브리스가 사실 2주차에 그 램스전에서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몇 주간의 결장을 했는데 그 바로 다음 경기 시애틀 원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테드 브리지워터가 이번 시즌 첫 선발을 나섰던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제 시애틀 원정에서 윌슨을 잡아내면서 승리를 거뒀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뭐 그 경기를 이긴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그로부터 한 10주가 지나고 보니 그게 이제 타이브레이커를 가져다 주면서 요 지금 세인츠를 탑시드로 올려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리지워터가 참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진만 위원이 이제 보통 이쯤 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얘기를 좀 그렇죠. 네. 이런 또 중요한 경기에는 또 옛날 얘기가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뭐 물론 이제 이진만 해설위원만큼 제가 이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1994 시즌 이 4주차의 두 팀이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때가 디언 샌더스가 유일하게 샌프란시스코 49에rs에서 뛰었을 때.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샌더스가 74야드짜리 픽6를 기록하면서 24대 13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승리를 거뒀고 그 해에 디온 샌더스가 6개 인터셉션 그리고 3개 픽6를 기록하면서 이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 이제 나이너스가 차저스를 상대로 이제 슈퍼볼 29를 우승하면서 팀 통산 5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된 시즌이기도 했어요. 그게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우승이죠. 네. 25년 만에 슈퍼볼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나이너스인데 뭐 이제 경기로 좀 경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샌프란시스코는 뭐니 해도 또 조지 키틀이 또 중요한 선수인데 사실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로 두 경기 조금 다른 모습을 저는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경기였던 이제 패커스 경기에서는 129야드 리시빙을 하면서 굉장히 그 리시버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줬다면 지난주에는 이제 뭐 날씨 때문이었는지 거의 블락킹에 집중하면서 리시빙보다는 그 모스터드 선수의 길을 터주는데 좀 집중을 했고 샌프란시스코의 그 카이 셰넌 감독도 이 조지 키틀의 어떤 헌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칭찬을 한 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타이트엔드가 이제 이런 블락킹과 리시빙을 두 가지 다 하는 포지션인데 이번 주는 키틀이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해서 하는지도 한번 지켜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경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카일 셰넌 감독 그리고 이제 션 페이튼 감독이라는 이 두 명장의 지략 대결도 굉장히 좀 볼만할 것 같은데요. 일단 상황을 좀 보면 나이너스는 이제 발목 부상으로 11주 차부터 못 나왔던 맷 브리다가 다시 이제 이 경기부터 선발로 나설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복귀할 예정인데 팀에 굉장히 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지난주 이 레이븐스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출장을 할 수 있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완벽한 몸 상태로 복귀를 하기 위해 복귀를 한 주 미루게 됐는데 만약 그 경기에서 브리다가 있었으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사실 그날은 모스터드 선수가 브리다 선수 이상의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뭐 경기 결과 달라졌을지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그래도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그 경기 아쉽게 패하면서 이제 5번 시드로 추락은 했지만 그날 이제 워낙 경기장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브리다 선수가 좀 무리해서 출전을 했다가 더 큰 부상을 당하고 뭐 플레이오프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은 저는 피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주 패배는 아프지만 뭐 브리다 선수가 이번 주부터 뭐 지난주 것까지 더 해주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10승 2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도 좀 부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세인츠 입장에서 좀 바라보면 이 브리스의 패스 그리고 이제 카마라와 이 라타비스 머리의 러싱 듀오 그리고 이제 와이드 리시버 마이클 토마스 그리고 타이트엔드 제러드 쿡까지 굉장히 밸런스 있는 이 공격을 갖고 있는 세인츠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아미 나이프 테이섬 힐 선수까지 이 종횡무진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이 세인츠이기 때문에 이 나이너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이 로버트 살라가 이 공격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사실 세인츠는 뭐 오펜시브 라인부터 쿼터백 그리고 스킬 플레이어들까지 뭐 사실 뚜렷한 약점이 없습니다. 네, 그런 뭐 최강의 공격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너스가 이거를 좀 어떻게 말할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좀 최근에 안 좋은 선수를 좀 찾아보자 그러면 엘빈 카마라가 아닌가 싶어요. 저 사실 좀 놀라웠는데 7경기 연속 좀 터치다운이 없었다고 해요. 네. 근데 뭐 워낙 리시빙, 러싱 양쪽 모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이렇게 좀 결정력 부분에서 최근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나이너스는 요 부분을 좀 공략해야 되지 않나 싶고 이 카마라를 막아설 수 있는 선수가 라인베커 프레드 워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프레드 워너 선수가
11월에 그 NFC 이달의 수비 선수에 선정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10월에 닉 보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백투백으로 나이너스 선수들이 이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먼스를 이제 수상을 했는데 11월에 뭐 4경기 동안에 44개의 태클, 뭐 3개의 색 뭐 등을 기록하면서 뭐 이 상을 받게 됐는데 나이너스도 뭐 D라인이 강하기 때문에 뭐 결국 그 D라인을 활용해서 뭐 브리스와 뭐 카마라를 잘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이제 나이너스가 이제 막아내야 되는 부분들이라면 이 세인츠로서는 이 부분을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혹시 어떻게 왜냐면 이제 나이너스가 현재 토탈 디펜스가 1위예요. 네. 그리고 이제 패스 디펜스도 1위인데 러싱 디펜스가 22위입니다. 여기에 좀 답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라타비우스 머리랑 이 엘빈 카마라가 이 부분을 오히려 잘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뭐 저희가 승부 예측을 하는 주간은 아니지만 이건 좀 빅 경기니까 네. 한번 좀 어떤 팀의 좀 승리를 예상하는지 좀 저는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저는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는 관전 포인트만 찾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관전 포인트만 짚어볼 생각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좀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세인츠가 홈이고 이 조금 더 공격에서의 밸런스가 더 잘 잡혀 있는 만큼 세인츠가 근소하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굳이 만약에 돈을 걸라고 하면 아마 세인츠 쪽에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이너스가 지난주에 분명히 또 힘든 경기 그렇죠. 악조건 속에서 치렀고 어쨌든 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어깨가 더 좀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네. 세인츠는 지금 약간 홀가분하게 지구 우승을 이미 확정 지었고 이제 탑시드만 이제 가져가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마음 편한 상황에서 나이너스를 홈에서 불러들여서 좀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상 세인츠는 이 경기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이 나이너스 그리고 이제 시옥스 둘 중에 한 팀은 어차피 와일드카드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번 시드에 가장 가까운 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기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나머지 경기들에서 적당히 이제 뭐 1패를 줘도 나머지 경기들을 잘 챙긴다면 뭐 퍼스트 라운드 바이는 사실 무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남은 경기를 보면 이제 콜츠와의 홈 경기, 타이탄스와 펜서스의 원정 경기로 네.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물론 뭐 약팀은 없습니다. 네, 약팀은 없습니다만 세인츠가 또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딱히 뭐 승리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나머지 세 경기. 그래서 이 경기를 진다고 해도 뭐 13승 3패 정도면 네. 최소 2번 시드 그렇죠. 또 잘 한다면 또 1번 시드를 차지할 수 있는 세인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여유가 이 경기에서 좀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또 나이너스는 시옥스와 17주차의 경기를 또 가져야 그렇죠. 되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초반에 일정 굉장히 좋았는데 네. 시즌 막판으로 오니까 뭐 이렇게 한 주 한 주가 좀 버겁기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이너스가 조금 더 마음이 급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세인츠의 승리를 이제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인데 라이언스는 뭐 카디널스와 같은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을 하게 됐고 바이킹스는 이제 8승 4패 6번 시드에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일정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바이킹스에게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남은 경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차저스와의 원정 경기, 패커스와의 홈 경기, 그리고 베어스와의 홈 경기가 있어요. 네. 사실 뭐 차저스는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팀은 지구 라이벌인데다가 또 어쨌든 계속해서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홈 경기를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경기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램스 그리고 나중에 17주차에 맞대결을 펼쳐야 되는 베어스에게 6번 시드를 뺏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미네소타가 좀 이 바이킹들이 누군가에게 좀 쫓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 굳이 좀 좋은 점을 찾아보자고 하면 이번 시즌 미네소타가 홈에서 5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남은 스케줄에서도 이번 경기를 포함해서 3경기나 홈 경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는 좀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는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맷 패트리샤 감독이 라이언스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3경기를 치렀는데 모두 바이킹스가 이겼거든요. 이번 시즌 7주 차에서 두 팀이 맞대결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디트로이트의 주전 쿼터백인 스태포드가 나왔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미네소타가 42대 30이라는
생각보다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뒀고 네. 이날 뭐 스태포드도 잘했지만 커즌스가 인터셉션 없이 4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델빈 쿡이 142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뭐 미네소타가 사실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때는. 근데 이번 주는 사실 디트로이트의 스태포드가 또 못 나올 예정이고 셧다운 됐죠. 네. 아마 블라우가 나오겠죠. 네. 지난주에 인상적인 데뷔전을 거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블라우 입장에서는 지난주 베어스에 이어서 또 강한 수비를 만났고 어쨌든 필름이 한 주 생겼기 때문에 네. 상대 팀에게 이 상대 팀의 분석된 수비를 어떻게 뭐 깰 수 있느냐 이게 뭐 블라우에게는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데이비 블라우 선수가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베어스보다는 어쨌든 바이킹스가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 더 강한 팀이란 말이에요. 더 까다로운 상대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원정 경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블라우가 이 고비를 넘어서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뭐 물론 경기는 해봐야 아는 거지만. 네. 네. 어쨌든 이제 바이킹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바이킹스의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델빈 쿡이 이제 부상으로 빠졌었는데 뭐 지금까지 훈련 리포트를 보면은 델빈 쿡 그리고 약간 경미한 부상이 있었던 스테펀 딕스까지 어쨌든 경기 출전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컨디션이 100%일지 뭐 그런 것들은 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뭐 핵심 피스들이 다 나온다고 하면 뭐 바이킹스가 뭐 승리를 가져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덴버 브론코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AFC 남부지구 이 타이탄스와 한 경기 차 그리고 이제 콜츠와 2경기 차로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휴스턴인데 텍산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덴버와의 경기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휴스턴이 지난주에 뉴잉글랜드와의 힘든 경기, 굉장히 터프한 스케줄을 이겨냈습니다. 네. 10년 만에 뉴잉글랜드를 넘어섰는데 이번 주에 덴버의 홈 경기 약간 좀 쉬워 보여요, 사실. 네. 근데 다음 주가 다시 타이탄스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진만 위원이 얘기하셨던 어떻게 보면 트랩 게임인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스케줄들 사이에 있는 약간 쉬워 보이는 경기. 여기서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휴스턴인 것 같고 네. 휴스턴 입장에서는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꼭 이겨야 되는 이유가 지금 사실 가장 텍사스의 지구 우승을 위협하고 있는 게 결국 테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정을 보니까 아직 테네시와 한 경기도 치르지 않았어요. 2경기 다 남았죠. 네, 그러니까 15주 차의 원정 경기, 17주 차의 홈 경기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는 휴스턴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스케줄로 봤을 때 만약에 시즌 초반에 한 번이라도 만났었다면 그렇죠. 휴스턴이 굉장히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아마 마리오타가 나왔을 테니까 뭐 휴스턴이 쉽게 이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제 달라진 테너일이 있는 테네시는 분명히 까다로운 상대고 그렇죠. 어쨌든 앞서고 있는 휴스턴에게는 이제 추격을 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테네시가 기회를 가진 두 번의 기회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휴스턴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패트리어츠를 상대로 지난주에 이겼고 이 기세를 다음 주 이 테네시 타이탄스 원정까지 좀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경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행인 건 이번 경기도 홈 경기이기 때문에 드셔운 왓슨이 홈에서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네. 슈퍼볼 시대에 들어와서 이 드셔운 왓슨 홈 경기 패스 레이팅이 109.1인데 이게 이제 1위라고 해요. 그 400번 이상 패스를 시도한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그 커리어를 가진 쿼터백들 사이에서는 네. 홈에서 가장 좋은 패스 레이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휴스턴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 매치업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경기는 아닙니다. 네. 사실 덴버 입장에서는 뭐 드루락이 나오는 두 번째 경기인데 뭐 드루락이 어떻게 할지 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덴버 브론코스로서는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드루락 선수가 지난 경기 뭐 나쁘지 않은 이제 선발 데뷔전을 보여줬고 이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올 시즌까지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선발로 나오면서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느냐가 이제 덴버 브론코스에게는 올 시즌 남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드루락이 좀 안전한 포지션에서 좀 자기 활약을 좀 펼칠 수 있도록 좀 동료 선수들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네. 뭐 그 관점에서 보면은 지난주에 본 밀러가 사실 결장을 했었습니다. 차스와의 경기에서. 그런데 이 본 밀러 선수가 사실 철광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주에 한번 결장한 게
96경기 만에 결장을 한 거라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2013년이 마지막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96경기라고 하면 뭐 그렇게 수치적으로 뭐 세 자릿수도 되지 않고 적어 보이지만 NFL이 사실 16경기밖에 안 그렇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6년 가까이 매 경기 다 출전을 했던 본밀러 선수가 이제 지난주에 무릎 부상으로 사실 한 주 결장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바로 또 훈련에 복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좀 뭐 본밀러가 돌아온 덴버가 이제 드루락을 얼마나 좀 지원 사격해 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자체는 아마 휴스턴 텍산스가 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